도전 속에 싹 트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펼쳐진 제2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백머스 의무총감이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술과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 엘진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당국자와 저명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을 겨냥한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어젯밤 63번가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브런 존슨 시카고 시장이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배상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GCF가 지난 8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엠버시 호텔에서 24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과 전쟁 피해 난민 아이들, 또 장애인들의 급식과 교육 및 복지를 위해 약 70만 달러의 후원금을 책정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테슬라가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곳곳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전 속에 싹 트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메릴랜드주의 엘리코시티에서 펼쳐진 제2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이번 제2회 대회에는 시카고를 포함해 총 11개 지회 소속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대회 종합순위 1위의 영예는 총점 1368점을 획득한 달라스에 돌아갔습니다. 지난 1회 캔사스 대회보다 배로 불어난 타 선수단 규모에 비해 수적 열세 속에서도 크게 선전한 시카고 선수단은 골프와 항공, 육상, 스크린 사격, 탁구, 슐런, 축구, 코놀, 볼링, 수영 등에 출전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22개로 총점 774점, 종합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프 종목에 처음 출전해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건 김선유 선수와 심우진 선수, 그리고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김재국 회장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골프대회 나갔는데요. 롱팔에는 금메달 24K, 그리고 쇼팔에는 아깝게도 동메달을 땄는데 처음으로 해본 도전이어서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2년 후에 은메달 가자! I feel great. I won a bronze medal at the short putt at golf and a gold medal at the long putt at golf. I like that because it gives and improves the skills that I've achieved so far. 정말 단기간에 우리 봉사자들, 장애우들 다들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1회 때보다 훨씬 더 컴피티션이 좀 더 심했어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보였어요.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열정이 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조직적이고 또 더 많은 봉사자들께 참여해서 좋은 생활체육팀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체전 개최지인 메릴랜드 선수단은 총 2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20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2개 등 총 메달 수 66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최 측은 자원봉사자 수만 88명에 이르고 또 경기 진행과 식사 준비 등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장애인 체전이 미주 지역을 넘어 세계 체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뒤를 이어 뉴저지와 휴스턴, 조지아가 각각 종합순위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정길 체전 조직위원장입니다.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또 이 대회 과정이라든가 저 시스템이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1회보다는 또 3회 대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대회가 또 치러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대회를 한 지역에서 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합니다. 3회째는 좀 더 달라스 지역 쪽에 외곽 지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저는 믿고 앞으로는 계속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전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대회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는 게 저거 꿈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특별히 이번 2회 체전에는 지난 3월 MOU를 체결한 경기도지회에서 백경렬 단장을 비롯해 장애인 선수 14명 등 총 24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은 물론 함께 어우러져 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끄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백경렬 경기도 지회장입니다. 경기도의 최고 선수는 전국 최고 선수거든요. 그런 엘리트 선수 개념보다는 이 체전에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참가하는 데 목적을 좀 갖고 체육으로 우리 재미 대한장애인 체회와 경기도 장애인 체회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경기도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체전 마지막 날 끝순서로 진행된 5인조 유니파이드 축구 경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뤘으며 가장 열띤 응원전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대회 첫 시범 경기로 채택된 축구에 출전한 시카고 선수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줘 다음 대회 순위권 진입을 기대에 범직하다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재국 회장, 백민혜 수석 부회장입니다. 축구를 저희 시카고 팀은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5명 멤버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상 이번 대회에서 축구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웠어요. 다른 주에서 축구팀 한 팀이 캔슬되는 바람에 시카고 팀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너무 힘찬 응원 좋았고 봉사자와 장애인과 같이 하는 축구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울컥할 만큼 축구팀 보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지기도 했고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6위로 됐지만은 그 6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단합이 돼서 단합이 잘 됐어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도 좋았고 이렇게 타주에 와보니까 또 서로를 더 위로하고 챙기는 이런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메달을 우리 친구들이 목에 걸었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자녀를 보고서 행복해하시는 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뿌듯해하는 거 이게 아마 저한테는 지금 금메달 못지않은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한편 체전의 꽃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다수의 주류 대표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는데요. 막칭 메릴랜드 전 주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소환을 대독했으며 또한 버지니아 400년 역사상 첫 에이시안 주하원으로 7선을 지낸 마크 킴 전 주하원 의원이 마크 워너 현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의 축사를 대신해 전달했습니다. I feel really great. It really shows the inclusivenes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really great to see the athletes here from all across the country be able to showcase their talents. And I think that as Korean Americans, we've really evolved in being more inclusive, especially with people of different levels of skill sets and also being more accept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 would say that I'm very encouraged. So it's really good to see the compassion and kindness. And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같이 똘똘 뭉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그냥 보통 살면서 저희 다 바쁘지만 우리 가족 사이에서 더 특별히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앞장 세워서 우리 커뮤니티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외에 조현동 주미대사, 이재서 세계미랄연합 총재가 개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으며 아울러 김예주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의 영상 격려사도 마련됐는데요. 폐막식 축사로는 지밀리 메릴랜드 전 특임부 장관이 나와 메릴랜드의 제2회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체전을 위해 수고한 백민혜 부회장을 포함한 준비위원들에게는 감사패와 대통령 봉사상이 수여됐으며 각 지회에서 선발된 학생 18명에게는 총 장학금 $10,000가 안일재단 안경호 이사장에 의해 전달됐는데요. 시카고에서는 김도형, 조성빈 학생이 선발돼 수상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초대 회장이기도 하죠.
예, 처음에 저기 처음에 이제 창립을 저하고 백민의 부회장 둘이서 같이 했는데 너무 이게 노크를 뜯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만큼이라도 성장돼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라면 이제 여기서 모이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좀 널리 좀 주변에 알려줘서 아직도 접근하기 꺼려한 가정들이 이 대회를 보고 마음을 열고 오는 게 저희들이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현 재미대한 장애인 체육회 송재성 회장.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 여러분들이 흘린 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더욱 정진하여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체전에는 시카고에서도 많은 자원봉사 인력들이 투입돼 체전 진행을 도왔는데요. 뒤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 도중 몸이 불편한 선수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김윤훈 팀장은 지난 1회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의료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머님들과 이제 다른 참가 선수들에게 힐링되는 공간처럼 제공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피드백을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 한의사분들은 정말 매 시간 점심도 안 드시고 하실 정도로 정진하셨어. 저희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마사지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정말 각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저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시카고 자원봉사자 18명 중에는 평소 스페셜 케어에 관심이 있던 10대 학생들이 있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투원 실전 경험을 통해 장애우들과 소통,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놀스브룩에 거주한 주니어 조유환 학생은 평소 미랄에서도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에 꾸준히 나서고 있습니다. 점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일이랑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어보다가 친구들이 다 여기서 봉사한다고 해서 소개봐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적성에 맞아가지고 다들 성격도 다 다르고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 좀 분석하는 거랑 또 친해지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 다들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성적보다 지난 캔사스 대회 1회 대회 때보다 좀 더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좀 더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1회는 못 왔는데요. 2회에 와가지고 제 처하고 제 딸이 여기 멤버인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회장님, 부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 놀랐어요. 이렇게 조직이 잘 되고 전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 딸 다른 장애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주 놀랐고 즐거웠어요. 제3회 개최지는 달랐습니다. 폐회식 끝 순서로 남정길 조직위원장과 송재성 대회장이 우성철 달라스 지회장에게 대회기를 이양하면서 제2회 전미주 장애인 체전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제도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임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이 전했는데요. 이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시 체류 신분 부여 정책과 같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미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배우자들은 추방당하지 않고 취업 허가를 받는 한편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의무총감이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술과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백머스 의무총감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머스 의무총감은 젊은 시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비상 상황으로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머스 의무총감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가 높다며 지난해 조사된 청소년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무총감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 공중보건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에서 술과 담배에는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 엘진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 1위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융 웹사이트 고뱅킹레이츠는 일리노이주 엘진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저렴한 도시로 선정해 상위 50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이 순위는 미국 대도시의 범죄 지표, 중간소득, 생활비, 모기지 금리, 평균 주택가치 등을 조사했으며 2024년 5월 3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LG는 평균 가구 소득이 85,998달러, 평균 모기지 비용이 1,840달러, 월 생활비 총액이 약 4,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G는 목록에 포함된 다른 도시에 비해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적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졸리엣이 17위를 차지하며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엘진 바로 뒤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 애리조나주 길버트, 텍사스주 리그세테, 미네소타주 중서부 도시 로체스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당국자와 저명 국제정치학자가 미국을 겨냥한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과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0일 테러 경고 등이 다시 붉은 빛으로 깜빡거린다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공동 기고문에서 간단히 말해 미국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당국의 기밀 정보를 접하는 현직 당국자가 아닌 두 사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독자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테러 대응 선봉에 서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 등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고위 당국자발 경고 메시지 측면에서 지난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를 앞뒀던 시점과 지금이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3년 전에는 테러단체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조지 테넷 당시 CIA 국장의 경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크레이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클 에릭 쿠를라 중부군 사령관 등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이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배상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택과 교육, 일자리, 형사, 사법 개선의 형태로 제공될 배상에 대한 정의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또한 레드라이닝 및 토지 사용 제한 규정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행을 포함해 시카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피해를 준 정책을 목록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존슨에 따르면 시카고시를 위한 보건 및 배상 연구에 5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처음 2021년부터 에반스턴이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후손들에게 배상을 시작했죠.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정된 사람들은 2만 5천 달러를 받게 되며 모기지나 주택 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이 지난 8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엠바시 호텔에서 2024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2023년도 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 또 후원 기관을 결정했는데요. 결정된 후원지는 미국 나바호,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브라질, 페루, 몽골, 필리핀, 인도 등 53곳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전쟁 피해 난민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급식과 교육 또 복지를 위해 약 70만 달러의 후원금이 책정됐는데요. 또한 최근에 자연재해를 입은 라이베리아 후원지에 10,000달러를 추가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2025-2026년도 차기 총회장으로 워싱턴 DC 김재인 동부지역회장을 선출했습니다. LA 지부 고상미 전 지부장은 이사로 선출됐는데요. 올해 총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여름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전 세계 각지에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체감 100도를 넘나드는 치명적인 무더위가 시카고 지역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 한때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75도, 수요일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3도, 밤 최저 74도가 예보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